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은 제게 맡기세요. 절세미녀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도 투자가 된다. 절세 재테크 전문가 이용선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줄인다. 세금 박사 고현식 세무사입니다. 드라마에서 재벌들끼리 부동산 상속으로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얘기죠. 지금 현실에서도 근데 생각보다 이런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있다 보니까 남님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친한 친구분도 진짜 드라마처럼 상속할 재산이 있는데 이걸 누가 더 가져가나 해서 완전히 서로 소송하고 난리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돈 많은 분들의 세금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반 보통 분들께서는 상속세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속세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은 분명히 무조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상황이 직면했을 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일 수 있던 세금 못 줄이고 좀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죠. 오늘도 그런 비슷한 사례 아닌가? 사연 들어보니까 세입자도 곧 나가야 되고 이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왜냐면 상속을 잘못 받았다가 내가 돈을 오히려 더 보증금도 돌려주고 막 세금 내고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경우는 전세금이 또 있어서 고려할 게 따로 있잖아요. 전세금이 있으니까. 전세금을 같이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것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채로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면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소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1년 내에 2억 원 이상,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했다면 이 전세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금액들도 소명을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상속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짜로 받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딸려있는 빚까지 갚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건 공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당연히 내가 10억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에 만약에 지금 이런 이 사례처럼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 있다. 그럼 그거는 사실 상속받은 게 아니니까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막 자산을 갑자기 팔아가지고 현금 따로 빼놓고 이거 나 빚 있다 라고 해서 세금만 덜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가짜의 채무로 확인되면은 채무를 부담을 했는데 확인할 수 없는 자금으로 갚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미리 현금을 그 전에 빼돌려서 증여를 받아놨구나 하고 이제 증여세랑 가산세까지 내게 되는 거죠.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채무 공제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재산 평가도 좀 달라지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재산 가액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게 유사한 재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날까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법령상 규정이다 보니까 내 아파트를 지금 상속을 받는데 아파트 인근 동호수의 매매 거래가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하면은 빨리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만약에 같이 살고 있었던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있잖아. 그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하면 10억짜리 재산을 받았으면 6억까지는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상속세 대상 금액이 낮아지니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사례는 같이 안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만약에 같이 사신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시는 게 좋겠지. 상속세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10억까지는 안 내도 되니까 상속세에서는 얼마로 잡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나중에 그 재산을 내가 상속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팔 때 이 상속받았던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평가를 최대한 높게 받아놓으면 상속세는 안 내고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이 비용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재산가액이 한 6억짜리다 뭐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올려놓으면은 취득가액은 높아지고 상속세는 안 내고. 그럼 공제 관련해서 받아야 될 서류들이 혹시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뭐 공과금 관련된 거나. 그렇죠. 공과금이나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는 약간 병원비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장례비도 마찬가지죠. 장례비 같은 장례비도 것도 꼼꼼히 마찬가지고. 챙겨서 들어간 비용들 다 공제해 주니까 세무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는 갖추고 다 있어야 갖추고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생활비 같은 것도 미리 자료 같은 거를 돌아가시고 나서 준비하면 좀 늦다 보니까 그런 것도 미리 해놔야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좀 금융재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를 빠뜨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순 없지만 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네, 뭐 내가 뭐저뭐제 친구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아 저 이제 방 빼려고요 이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쵸? 같은 거래처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약간- 연락했는데 그쵸? 그런 게 네.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보통 신고할 때 그것도 많이 하라고 안내드리잖아요. 세무서 가면 내가 기존에 받았던 사전 증여 재산을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그 부분을 빠뜨리면은 그것도 가산세. 그래서 그걸 한번 조회를 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재산을 빠뜨리진 않았나 한번 체크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거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좋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세금, 부동산, 차량 이런 정보들도 알 수 있고 아 근데 그런 건 알 수 있는데 단 개인 간 채무나 비상장 주식 그리고 골프연권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개별로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산으로 한 번에 파악 가능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게 신고 기간도 유의를 해야 되죠. 이게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하고 6개월. 이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3% 세액공제를 받는데 만약 기한을 넘겼다? 이 세액공제 못 받는 거는 물론이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셔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 전세금을 같이 받아서 부채로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이 전세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상속재산으로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 신고 일찍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시가평가의 특성상 만약 매매 사례 가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 상속세를 일찍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전세금이나 뭐 기타 채무, 그다음에 공과금, 그다음에 장례 비용 등은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돼요. 근데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대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전에 꼭 상속에 대한 플랜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려면 사전에 좀 재산도 증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증여할 때 쓴다던데? 증여 각서를 조건으로, 써요. 맞아, 그쵸? 맞아요. 조건으로. 약간 효도 조건으로 각서처럼 한대요. 이렇게 써요, 실제로.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미리 다 주면 안 돼. 근데 그게 맞다. 주기 전까지만 효자야. 맞아, 맞아. 되게 신기하잖아. 그냥 차라리 뭐 몇십억 중에 그냥 주고 말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완전 싸우죠. 왜냐면 이 싸움을 걸면 나한테 갑자기 10억이 생기니까. 부자 뭐 무조건 좋은 거 좋긴 좋아. 아니 이거는 그냥 일단은 되고 나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